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좀 잘 좀 봐주세요. 청와대 근처 ATM기로 송금을 했습니다. 누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계좌에 5천만 원을. 이건 이제 짚어볼 거고요. 그 전에 자 김민지 기자, 네. 오늘 조 전 장관이 어딘가를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오늘 오전 9시쯤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아들과 함께 정 교수를 면접한 데 이어서 두 번째 면접입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를 면접을 한 10분 정도 하고 9시 반쯤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그날 아침에 정경심 교수 구치소 면회를 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구치소 면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8분쯤이에요, 저 때가요. 그때 이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고, 한 10분 정도 면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온 시간은 9시 30분경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기자가 뭐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으나, 조 전 장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자, 조 부장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우선 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족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예. 면회입니다. 면회, 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변호인이 만나는 것은 접견입니다. 접견. 가족의 면회는요,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가능한데요. 예. 우선 이 가족 간의 면회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요? 예. 그래서 예. 일부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기소된 것까지 혐의가 11개고 이 중에서 4가지 정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겹치기 연결된다.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면회를 통해서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이 면회, 가족 간의 면회는 10분밖에 안 되고 칸막이가 있어서 예.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가족 면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부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치데스크 시간에 왜 2018년이면 지난해죠. 예, 그때 1월에 정경심 교수가 왜 WFM 주식 12만 주를 사잖아요. 근데 싸게 사지 않습니까? 2억 4천을.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부인 계좌로 5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가 금요일까지 뉴스였어요. 자, 또 하나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측 계좌로 들어갈 때 이 인출이 어디서 됐는지 검찰이 추적을 해보니까요. 궁금했어요. 청와대 네. 인근의 ATM기에서 아하. 됐더라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이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그 조 전 장관이 거래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지는 대목인데다가 당시에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위와 좀 연관되어 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5천이 부인 계좌로 들어가는 저 과정은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요일까지는. 근데 이제 오늘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그 5천이 어떻게 꽂히게 됐는지가 그 과정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청와대 근처 인근 ATM기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본인의 부인 계좌로 5천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님,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참여연대의 김경률 집행위원장, 전 집행위원장이죠. 그분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당초에 이게 뇌물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뭘 보고 얘기했냐면, WFM의 감사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전까지 확인된 거는
정경심 씨가 대략 그 주당 2,000원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12만 주를 매입을 했어요. 종이채권을. 그러면 한 2억 4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그 6억 원 중에 5천만 원이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돈이 정확하게 그 주식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아하. 근데 지금 여태까지는 조국 장관의 핸드폰과 계좌 추적을 법원이 영장을 안 내주고 있어요. 기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분명하게 예. 영장을 발부해줘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 말 기준으로 조국 장관 일가가 그 당시 민정수석이죠. 공직자 예. 재산 등록을 할 때에는 정경심 씨 계좌에 8억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신고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 전체를 그러니까 정경심 씨 계좌에서 사실은 그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5천만 원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라는 것들을 확인해 있어서는 계좌 추적을 해야 되고 예. 계좌 추적을 해서 이 돈이 실제로 주식 매입에 들어갔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공직자윤리법을 넘어선 뇌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그 인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률 회계사 말하길,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ATM기를 통해서 구인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600만 원을 8차례 송금하면 얼마입니까? 68에 48, 4,800이 되겠군요. 나머지 200만 원만 하면 5천만 원 송금이 가능합니다. 조국 계좌 열어야 돼요. 조국 계좌 열어서요. 정경심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돈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조국 전 장관의 부부 계좌는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려고 여러 번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 법원이 번번이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 전 장관 부부 이제 영장을 열 때가 계좌를 좀 열 때가 됐을까요? 뭐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왔는데 계좌 추적을 할 수 없다? 전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법원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요. 저번에도 이제 안하님 같은 개인의 인권 문제가 있고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뭐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냐 아니면 뭐 뇌물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이것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계좌 추적을 뭐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논란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좀 더 많이 다양한 정보 자기들의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내놓지 않게 되면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기했었고 뭐 논란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이후에 소위 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되는 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나 통화의 녹취록 내용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나 아니면 정 교수나 조 장관이나 조카나 처남 명확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진술이 안 나왔을 때 거기다 또 계좌 추적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죄라는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발 더 나간 검찰의 입증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이 좀 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역풍을 논란에 받을 빠질 수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김 교수님 네. 말씀대로 검찰의 이권을 가지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칠지 말지 이건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김경률 회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김경률 회계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WFM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국 장관은 좀 부적격하다고 본다. 권력형 범죄로의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김경률 회계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정경심 교수가 2018년 지난해 1월 달에 조 전 장관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 이제 다 해서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WFM 주식 12만 주를 사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주식을 샀던 그 시점
김민지 기자,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WFM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뭐 이런 점을 상승하던 주목해야 시점이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아시다시피 시세보다 싸게 샀잖아요, 주식을. 2,000원 정도, 주당 2,000원 정도 시세 차익을 두고 산 이 시점에 오히려 이 당시에 WFM의 주가는 뛰던 시기였다. 지난해 2월이죠. 정경심 교수가 매입한 지 한 달 뒤쯤에는 WFM 주식이 장중 최고가 7,500원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부장, 네. 우리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인데 남편으로부터 어쨌든 5천만 원을 받았고, 근데 청와대 근처 ATM기에서 조 전 장관은 부인 계좌로 보냈고, 근데 마침 정경심 교수가 그 WFM 12만 주를 살 때는 막 그 WFM의 주가가 그냥 팍팍팍 뛰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참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목되는 것은 2018년 1월이라는 시점이에요. 예. 2018년 1월은요. 우선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했다는 이른바 조국 펀드죠. 코링크 PE에서 2차 전지 업체에다가 투자를 한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 시점이 중요한 거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재임 시점이죠. 중이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이 부인의 주식 투자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아하. 예. 공직자의 주식 투자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2차 전지 업체 등이 주식을 싸게 판 부분.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라는 대통령 민정수석의 어떤 영향력에 기대해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식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된 아하,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김경률 그 회계사 그분은 계속해서 뇌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5천만 원 송금을 했다는 바로 그 시점도 2018년 1월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법원에 다시 한번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계좌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아하. 네, 시점을 특정해서 재청구한다면 법원은 이번에는 아마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5천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궁금한 게 과연 자동 입출금기 ATM을 통해서 5천만 원 송금이 가능할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예. 네.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8차례 나누어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계좌 추적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뇌물 혐의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그때 가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보통은 ATM기에서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근데 이년 본인이 한도가? 그래서 이제 500만 원씩 하면 6번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하루에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거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좀 열어달라 하면은 다시 한도를 추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법원의 태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그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번번이 기각이 됐는데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 5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다시금 이제 새삼 느껴지는 것이죠. 자, 조국 전 장관 지난달 2일 지금 벌써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20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이 WFM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이 WFM이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와이파이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부당한 개입이라면 처벌돼야 되겠죠. 그 간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WFM에 대해서 먼저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조 전 장관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종욱 교수께 좀 궁금한 대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네, 조 전 장관이 과연 이 5천만 원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이라는 내 부인이 WFM이라는 주식을 사는 걸 알고 있었을까? 특히나 2억 4천 정도를 싸게 6억에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12만 주를. 내 부인이 WFM의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 시가보다 좀 싸게 사는 사실을 과연 남편인 조국이 알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요. 지금 조 전 장관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를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정황상 예를 들면 부부가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겠느냐라고 예. 하는 정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합리적 이제 의심이 핵심은 뭐냐면 예. 이제 그것이 입증되지 않게 된다면 정황으로만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거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듣도 보지 못한 회사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공짜 율법도 알고 내용적으로 다 아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법대 교수인데 이런 거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정황이 있다면 저는 또 다른 정황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정 교수가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다면 전 재앙적인 사태라고 봐요. 어허.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당대표가 그걸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막았고요. 원내대표가 막았고요. 예. 서초동 집회에 있는 소위 시민들이 막았고요. 그다음에 지지 유권자들이 조국 장관 문제 없다고 얘기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그 오랜 진통, 거의 3개월의 진통과 국론이 벌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국 장관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지 여부가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안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황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 자, 네. 조 부장. 예. 우선 이 상식의 차원에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하자. 네, 그러니까 가령 이 뭐 코링크 P라는 일종의 조국 펀드에서 2차 전지 업체에다가 무엇을 투자할 때 조국 전 장관의 돈이 5천만 원이 직접 정경심 교수에게 갔다. 이런 보도가 지금 2주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는데 과연 남편이 그냥 줬을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이용한 앵커 같은 경우에도 예. 부인이 5천만 원 좀 송금해달라.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저라면 당연히 물어보죠. 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예. 이 공직자 재산 등록의 절차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은요, 컴퓨터로 나의 재산 관련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입력한 것을 출력해요. 출력해서 점검 한번 해보고 나서 서명과 날인을 해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도 점검을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나의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도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재임 한 2년을 허송세월한 거죠. 허송세월 보낸 거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 뭔가를 봤을 때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아하, 예. 예. 정 의원님? 좀 첨부해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을 매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대략 기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국회는 뭐 1월 25일까지 제출하든지 뭐 또 행정부는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 시점이 사실은 공직자 재산 등록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만약에 부인이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상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암만 예. 돈을 부인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안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거든요. 부적절하다. 네. 네. 이때가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예민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정치데스크 시간에 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관건 중에 하나는 그 변수 중에 하나는 왜 정경심 교수의 그 통화할 때 녹음 습관이다. 이거 뉴스 전해드린 거 기억들 하시죠? 화면 좀 주세요. 근데 검찰이요, 또 이 녹취록을 좀 확보했답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그 12만 주 WFM을 주식을 산 뒤에
조국 펀드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관계자들한테 정경심 교수가 내가 이 WFM 주식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아쉽다. 조국 펀드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그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워딩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경심 교수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WFM 주식 투자를 한 물증 중에 하나다. 검찰은 저 워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답니다. 검찰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죠. 자,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2000년이면, 자, 김민지 기자, 좀 오래된 이야기는 하나 19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 3월과 4월의 얘기입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엔 좀 새로운 혐의가 적용 가능성이 이것도 제기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교 두 곳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하. 울산대에서 동국대학교로 이제 대학교를 옮길 그 시기쯤에 2000년 3월에는 울산대에서 370만 원, 동국대에서 143만 원을 그 다음 달에도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각각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요. 예. 이 겸직을 통한 급여의 이중 수령은 사립학교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법 위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울산대 동국대로부터 하여금 2000년 3월, 4월 두 달 동안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교수 겸직을 금지한. 우리 패널분 중에 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니까 김종욱 교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국민들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거 뭐 수억 원 아닙니다. 그렇죠? 뭐 수십억 아니에요. 아까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좀 줄래요? 자, 한번 보시면 몇백만 원이에요. 울산대, 물론 저것도 큰 돈이지만 울산대 동국대 2000년 3월, 4월 저거 더해봐야 몇백만 원이지만 저런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조 전 장관이 다 챙기려고 한 것. 이게 지금 국민들 계속 화나게 했던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소소한 부분에 대한, 근데 그건 본인은 그게 소소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 국민이 보게 되면 소소하게 안 보는 거죠. 소소하게 왜냐하면 안 보이죠. 그 사람의 윤리 감각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뭐 교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장관이라는 공직,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을 한 상황인데 저렇게 예를 들면 도덕적인 규범과 관점이 없다면 예.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분이 뭐 집안에서 다수성과 하신 분 집안에 돈이 없다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재산이 50억이 넘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이 저렇게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저런 걸 꼭 굳이 수령하셔야 될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저렇게 남들이 보기에 저런 수령한 돈이 있다면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본인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러다 보니까 저분의 교수로서의 자질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폴리페서였나? 그리고 학자적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여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적어도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폴리페서로서 예.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직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계속 잡내 맞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조국 전 장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도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도덕적인 예. 논란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조 부장 저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조 전 장관이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 급여를 서울대학교와 법무부에서 같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대학교에 그날 자진 사퇴한 그날 서울대 복지 신청했고 그 다음날 서울대가 오케이 복지 신청 오케이 사인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 월급도 받고 강의도 안 해요. 2학기 때 조 전 장관 법무부 한 보름 뭐 근무했나요? 며칠? 그거 월급 받고 뭐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저도 그 점을 생각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국 전 장관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이건 어떤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토록 정의를 외쳤는데 본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3월과 4월은 동국대 조교수이기도 하면서 울산대 조교수인 그런 이상한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 다 받아서 이 두 달 동안 1,100만 원 정도를 챙긴 거예요. 두 달 동안 1,100만 원. 네. 예. 그런데 10월 14일 날 법무부 장관 사퇴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10월 14일 날 오후 3시 30분쯤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나오죠. 예. 그 장면은 우리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자정까지가 법무부 장관의 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바로 그날 오후 6시 7분에 팩스를 통해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합니다. 백서 신청. 예. 네,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한 날, 이 하루가 또 겹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하루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월급, 그리고 일일 계산으로 하는 서울대 교수로서의 월급, 이게 10월 14일 날 중복 처리가 돼요. 한 또. 1,000만 원 정도 됐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네. 1,000만 원 정도에서 중복 처리, 하루 중복 아, 처리니까 예, 예. 이것도 이제 몇십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한 28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도덕성, 그러니까 돈과 관련한 가치, 그동안에 남들에게 그토록 정의를 외쳐온 사람의 맨얼굴, 이런 거를 엿보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얘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국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조 전 장관 동생과 관련된 우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형이 조국 민정수석이야 허허.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민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여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그래요? 정황을 이제 검찰이 포착했다는 건데요. 어이.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써있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인데요. 내 형의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금품 수수를 한 정황 검찰이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형이 누군지 아세요? 조국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에요. 힘 있다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금품을 여기저기서 받았다는 겁니다. 조국 전 동생이. 그러니까 알선 수재 혐의 추가해서 검찰이 아마 이르면 오늘 중에 영장 재청구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없는 거 보면 하여튼 시간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